두 번째 문제로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교육의 부작용을 피하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걸 물어봤습니다. 자신에게 효과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자신의 공부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파악하고 있는 능력, 다른 친구들이 어떤 사교육 기관에 효과를 받는지 하는 정보력,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해결하는 태도, 뭐 다른 생각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건 진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이 공부를 잘 시키는 거 대학 진학할 때까지 이 얘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끝날 때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부모가 지나치게 아이의 공부에 개입해서 입시 경쟁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동반되는 아이의 모습은 어떨까요? 자, 대표적인 게 이제 서울 공대 교수가 최근 자기가 서울 공대생을 가르치면서 느낀 것들을 썼는데 이걸 한번 보자고요. 과학과 같은 특목고에서 진학한 성적이 비교적 우수한 학생들에 나타나는 역량으로 과도한 영재교육이나 사교육으로 인한 자기학 능력의 상실이다. 이 학생들은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탐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기도 전에 선행, 심화라는 이름으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미리 배웠고 그렇게 배운 답을 남보다 많이 알고 있다는 것으로 잘한다는 보상을 받은 학생들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특징은 답을 손에 쥐어주는 교육에 익숙하여서 대학 교육에 대해서 같은 기대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중간, 기말고사 등에서 기출문제와 다른 형태의 문제를 내었다고 교수들에게 항의를 하거나. 상상이 혹시 되십니까? 프로젝트나 조론연구 같이 독자적인 창의성을 발휘해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차지하는 과정을 매우 어려워하는 경향을 띈다. 이런 학생들은 특히 특목고 출신한 우월감과 자존감이 강한데 고학년이 될수록 자신이 일반고 출신 학생들과 구별되는 차별성의 줄어든다는 걸 느끼고 불안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그 해결책을 자신만의 길을 찾는다거나 그를 위해 노력하는 등 자신을 찾지 않고 치의대 진학이나 사법실, 로스쿨, 해외역 등 다시 다른 학생들과 구별되는 소득을 찾으려고 한다. 저는 이런 부모들을 꽤 알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그런 부모들 이런 데 와서 고해 형사 한번 하면 여러분들 그냥 생각 싹 바뀝니다. 뭐냐? 부모의 지나친 개입이 아이를 망가뜨린 거거든요. 이건 불가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시 경쟁에서 아이가 혼자 뛰어가. 분리할 수 있죠. 엄마가 옆에서 도와줘. 그것도 뭘까요? 철저하게 치밀하게 도와줘. 그러면 경쟁에 앞서간다고 생각하죠. 그건 언제까지일까요? 대학 들어갈 때까지. 근데 그 후유증을 평생 가는 거 아십니까? 자, 우리가 아무리 사교육 뭐 대치동 얘기가 나오더라도요. 여러분들은 아이를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지키셔야 되고요. 제가 늘 세 가지 질문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어떤 부모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어떤 아이가 과연 잘 살게 될까? 어떤 가족이 행복할까? 자, 서울 공대를 나와가지고요. 로스쿨 가는 아이들 심정이 뭔지 아세요, 혹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느끼는 감정이 느껴지는지 한번 보세요. 자, 어느 날 갑자기 두려워진 겁니다. 뭐가 두려웠을까요? 자기는 지금까지 한 게 시험 공부밖에 없는 거야. 자기가 잘하는 거 시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문제는 사회에 나와야 되죠.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로스쿨 왜 가려고 하는지 아세요? 요즘 유행하는 이과에서 문과로 인생 역전을 통해서 창의 융합형 인재가 되기 위한 겁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는 시험 공부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대치동 아이들이 잘하는 게 정말 공부일까요? 시험 공부일까요? 자, 중요한 거는 그 아이들이 과연 미래가, 자, 이번에는 특목고와 일반고 모든 학생들이 나타나는 성향으로 실패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 있다. 본인이 성장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실패도 한 번의 어려움도 겪어보지 못했다는 걸 스스로 인지하고 있으며 그 실패나 어려움에 대해서 과도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 기성세대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많이 한다. 수업에서 비학점을 처음 받은 후부터 1년간 방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학생이라든가 여자친구가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힘들어하게 되니 나는 어려운 일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힘들어라고 결별을 선언하는 학생. 상상이 되십니까? 자, 중요한 건 이들의 철학입니다. 열심히 하는 일은 실패할 수도 있다는 뜻이니 그런 일을 잘 피해서 해야 한다고 인생 철학을 당당히 이해하는 학생 등이다. 이러한 성향은 아직 모르는 일들 또는 본인을 해보고 싶지만 주변에서 불안한 의견을 내는 일들에 대해 도전하지 않게 하고 더 나아가 노답의 문제 도전하는 자체가 멍청하다는 인식, 하면 된다는 말은 기성세대가 열정페이라도 노력을 강요하게 만든 말이라는 인식을 또래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는데 이런 경향은 아이러니하게도 성적이 우수할 때 더 두드러진다. 저는요, 요즘 이제 우리 사회의 취업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여러 가지 통계 중에서 스카이를 나와서 20군데, 30군데 면접에서 떨어졌다. 전 당연하다고 봐요. 어떤 기업이 그런 아이 뽑을까요? 한 거는 뭘까요? 시험 공부밖에 없는데. 그럼 학원에 와서 시험을 가르치는 건 괜찮겠죠. 그런 친구들이 학원가로 진출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는 쓸모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 사회에서는 쓸모가 있을까요?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공부 잘하는 아이 만드는 걸 반대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형적인 아이들이 지금 뭘까요?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걔들과 경기에서 이겨야죠. 어떻게?
똑같은 방식으로 아니면 정상적인 방식으로.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분명히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자, 신경다양성 파론치기라는 증상이 아니라 독특함입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자,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 가족을 주제로 할 때도 많이 얘기해야 되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자신의 뇌를 적응시키는 거다. 인생의 성공은 주변 환경의 요구에 자신의 뇌를 적응시키는 거다. 주변 환경을 자신의 고유한 뇌 요구에 맞게끔 수정하는 거다. 결국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 얘기가 참 가슴 아파요. 4번이. 장애로 여겨질지 재능으로 여겨질지는 언제 어디서 태어났느냐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 지금 제가 볼 적에 만약에요, 서울대 다니는, 스카이 다니는 학생들이 임진왜란 시대에 태어났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싹 다. 못 도망가고. 예? 벌벌 떨다가. 예? 자, 이 시대상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요. 자, 이 증상이나 독특함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문제로 삼고 있는 자폐아 등등 여러 가지 ADHD 이런 사람들이 적소 구축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적당한 장소가 잘 구축되면 뭘까요? 오히려 훨씬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사교육을 시키더라도요, 우리가 어떤 사교육을 시켜야 될까요? 예? 예, 이게 고민인 거죠. 예, 자, 그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근데 그 전에 제가 이 자료를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요, 예, 이게 어떤 거냐면 원숭이 손바닥입니다. 좀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원숭이 손바닥인데 여기가 원래 있어요. 요만큼이. 여기를 콕콕 찔러요. 여기 표시된 부분이 있죠. 여기를 바늘로 콕콕 찌릅니다. 그리고 여기 뇌지도예요. 뇌지도. 요 바늘로 콕콕 찌를 때 움직이는 뇌 부위를 체크해 놓은 겁니다. 여기를 찌를 때 어떤 부위가 움직인다. 여기 표시가 돼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요만큼을 잘라요. 예.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예. 예. 자른 다음에 바로 이겁니다. 잘라진 손가락 부위를 담당하는 두뇌 부위를 연구한 겁니다. 예, 원래 요 부위가 있어요. 여기를 컨트롤하는 두뇌 부위가 있죠. 근데 요게 잘라졌어. 그러니까 이거 할 일이 없죠, 뇌가. 이 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연구한 겁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뇌의 주인 그 사람이 시키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뇌가 알아서 뭘까요?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게 발견된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뇌 가소성이라고 그러는데,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선천적인 뇌성마비입니다. 오른쪽 팔은 멀쩡하고요. 왼쪽 팔에 마비가 있어요. 왜? 왼쪽 팔의 마비를 오른쪽 뇌의 손상된 부위가 뭐 있기 때문이겠죠? 그죠? 근데 치료법이 개발된 겁니다. 뇌 가소성이라는 것이 연구된 다음에 뭐냐? 오른쪽 팔을 묶어버려요. 예?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친구는 평소에 왼쪽 팔을 썼을까요? 오른쪽 팔을 썼을까요? 오른쪽 팔을 썼겠죠. 그게 문제예요. 뭐냐? 뇌는 그 뇌의 주인공이 의지를 가지고 자극을 주면 거의 무궁무진한 적응력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친구는 뭘까요? 불편한 왼쪽 팔을 안 쓴 게 문제죠.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 팔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이제 강제 유도 치료법이라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마비된 왼쪽 팔을 막 잡아당겨요. 막. 그러면 이 팔을 아무리 잡아당겨도요, 왼쪽 뇌 손상된 부위가 회복되진 않아요. 하지만 뇌는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뭐냐? 이 팔을 계속 움직이다 보면 이 팔의 자극이 두뇌에 전달이 되겠죠. 새로운 신경neu로망이 만들어져요. 자, 여러분들 사람 뇌가요, 진짜로 별거 다 한 거죠. 여기까지 우리 인류 역사 여기까지 왔죠. 지금도 우주 탐험도 하죠. 예, 극지 모험도 하죠. 저 심해도 들어가죠.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잡아당기다 보면 순간적으로 뭘까요? 예,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서서히 마비가 풀립니다. 예, 자, 제가 이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프레드릭 링컨이라는 아동은요, 엄마 뱃속에서 뇌졸중에 걸려서 뇌의 4분의 1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근데요, 이 친구가 두 가지 행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CIU법이 개발된 상태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 엄마가 알고 있었던 거야, 그 치료법을. 그렇게 해서요, 자, 치료를 해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예. 오르세급 야구 올스타 게임에 출전해서 타격왕이 최시호 선수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 국제학회에 공인된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 우리나라 사교육은요, 정말로 아이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 저는 이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정말 필요한 사교육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왜? 아이들은 뭘까요? 자신이 의지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면, 예, 어마어마한 적응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보통 우리는 이제 요걸 갖다가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개념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공부를 못해? 예? 이거는요, 그 아이의 가능성, 바로 이 밑에 숨어 있는 어마어마한 뇌 가소성을 아이가 모르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뭔가 자극을 주는 그런 사교육이라면 정말 그 아이 인생을 바꾸겠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사교육은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은 뭔지 아시죠? 예?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개 실험을 통해서 입증된 거잖아요. 개를 우리에 가둬놓고 전기 충격을 줘요. 제일 처음에는 뭘까? 도망가죠. 그러다가 전기 충격을 계속 주면 그 상태를 학습해버립니다. 그럼 자기는 뭘까요? 전기 충격을 받는 게 뭐죠? 예, 당연한 걸로 봐요. 따라서 문을 열어도 안 도망가죠. 예,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학습된 무기력. 지금 많은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노력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과연 그 아이들이 가능성이 없어서 그럴까요? 예, 저는 우리나라 사교육이 정말 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 있죠. 예,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현실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앞서갈 수 있도록 하는 이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죠. 또 안타깝게도 부모들도 그런 걸 요구하고. 예, 제가 뇌 가소성이라는 것을 실제 입증할 수 있는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으로 탁골 치고 있죠. 예? 제가 우리 어릴 때 동네 탁구 대표 선수였거든요. 이거 보면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제 이거거든요. 이 지점에 주목한 도움이 필요할 수 있죠, 아이들은. 예, 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제도권 교육, 공교육이 예? 이게 무한한 가능성. 실제로 이제 제가 존경하는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미국의 알피콘이라는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육은 다른 게 아니다. 교육은 너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이가 뭘까요? 실제 체감하도록 하면 교육은 끝이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자, 실제로 보면 부모님들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시는데 과연 우리는 어디 주목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제가 한번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고1 남자아이입니다. 영어 모의고사 30분대 문제 다 틀려. 모의고사 3번 봤는데 계속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강이나 공부 방법 추천 부탁드립니다. 어떤 파트인데 그렇게 다 틀리는 건지 제가 몰라서 답답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답을 어떤 분이 냉정하게 했습니다. 그냥 절대 학습량이 부족한 거다 이거. 예? 예. 모의고사 볼 때 시간이 부족하고 점수가 낮게 나오는 거 따질 단계가 아니다. 어휘력이 딸리고 기본 독해력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사전을 보면서 시간 제한이 없으면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는 단계가 1차 목표다. 정확한 독해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학생들에게 유형별 풀이법이나 시간 단축 연습은 오히려 해가 될 따름이다. 지문의 난이도가 올라가도 일단 독해가 가능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문제 유형과 글의 종류에 맞는 풀이 방법을 배워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독해와 문제, 풀이 기술을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모의고사를 보면서 시간 단축 연습을 해야 한다. 10회 이상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는데 계속 같은 유형을 틀린다면 그건 뭘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취향 유형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뭘까요? 그냥 뭐냐면 영어를 안 한 거예요, 그냥. 맞나요? 예. 영어를 안 한 거죠. 왜 안 했을까요? 하기 싫어도 안 했겠죠. 어? 어. 근데 이 아이가 영어학원 안 다녔을까요? 다녔죠. 그러니까 부모가 뭘까요? 답답한 거지. 왜? 시킬 만큼 시켰거든. 근데 이 부모는 뭘까? 근본적으로 이 아이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고 영어에 대한 어떤 상태인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죠. 끊임없이 뭘까요? 해법을 찾고 있죠. 이게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그렇게 가면 수학 잘하는 방법, 영어 잘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계속 관심이 가면은요 다 여기로 가요. 중요한 건 뭐냐? 부족한 절대 학습량을 채우는 방법은 뭘까요? 독해에 필요한 단어와 문법을 공부하는 방법은 뭘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풀이 능력을 기르고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뭘까요? 영어 하고 싶어야 되죠? 이거 억지로 되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되나요? 안 되나요? 대치동에 가면은요 영어 귀신들이 많아요. 정말 애들 영어 잘합니다. 다 그럴까요? 저희 딸내미가 대치동에서 영어 알바를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영어 실력이 뛰어나요. 왜? 노출 정도가 워낙 높으니까. 일찍 많이 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한심 애들도 적지 않거든요. 적지 않습니다. 차이는 뭐냐? 이 아이에게 얼마나 좋은 영어 학습의 기회를 제공했느냐. 부모의 능력도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아이가 자신에게 필요한 거를 잘 선택했어야 되죠. 그리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했어야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거야. 대치동은 제가 볼 때게 거의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냥 쏟아붓는 거야 그냥. 그럼 그중에 몇 명 잘하는 애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근데 그 애는 대치동 효과일까요? 학생 효과일까요? 착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자, 또 다른 걸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현재 중3 남학생 엄마입니다. 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고등학교에서도 좋은 성적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선배님들의 많은 충고와 조언을 구합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분이 진지하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때 경험으로 댓글 답니다. 고전 문학, 현대 문학, 정치, 경제, 과학 등 비문학 통틀어 많이 읽어야 하고 어법은 따로 공부해야 하더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시켜 중등 때까지 잘했는데 얇은 독서력으로 고등 가서 망하더라고요. 공부는 하나 무슨 내 말인지 모르고 중등 때처럼 외우려니 양이 너무 많고 둘째는 그래서 공부는 필요할 때 하고 책 많이 읽으라고 하고 초6 때까지 틈만 나면 따라다니면서 책 읽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거죠. 저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수능은 기본적으로 읽기 능력 평가다. 예, 체력, 기본기, 개인기가 있다. 개인기를 백날 볼까요? 연습해봐요? 체력과 기본기. 무슨 얘기냐? 수능 문제를 주고요. 문제 풀지 말고 읽어봐. 근데요,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 다 못 읽어요. 문제 푸는 시간 빼고도. 그런 아이들 몇 프로일까요? 예, 70%, 80%예요. 대부분이에요. 그럼 걔들한테 필요한 건 뭘까요? 문제 풀이 기법일까요? 예? 예, 읽기 능력이죠? 예, 읽기 능력입니다. 앞에 유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 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이걸 다지지 않으면은요, 거기에다 아무리 쏟아 부어봐야 쌓이지 않아요. 예, 자, 그때 이제, 근데 요 댓글, 요 투가 있습니다. 큰애 중3 때까지, 중3까지 책을 잘 읽는 아이였대. 예? 고1 중간고사 때 4등급 받더라고요. 그래서 비문학은 잘하는데 문학에서, 문법에서 그룹과에 쭉 시킨 결과 지금은 고3인데 1등급 유지합니다. 무작정 혼자 하는 것보다 도움받는 것은 괜찮아요. 요게 이제 저는,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럴 텐데요.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흔히 벌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두 번째 댓글 단다는 심리 있죠. 예. 두 번째 댓글 단 학부모의 마음에서 움직인 건 뭘까? 이분이 정직하게 답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은 독서를 통해서 아이 스스로 학습 능력을 기르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분은 다른 길을 갔죠. 다른 길을 갔는데 이런 얘기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응? 아, 저 사람은 저 길로 갔고 나는 이 길로 갔고 서로 각자 갈 길이 다르네.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불안할까요, 자기가? 예. 감이 안 오세요? 예. 지금 우리 사회에는요, 선택의 다양성이 거의 없어요. 부모 역할에 대해서는. 예.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꼭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자, 영어 잘하는 방법, 수학 잘하는 방법. 근데 마지막에 그런 대화의 최종적인 위로는 누가 될까요? 예. 어떤 학원 보내면 됩니다. 이게 항상 위로가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는. 논의 구조가. 제 말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를 믿고 정말 정통 노선을 가더라도요, 그런 사람이 다수예요, 소수예요? 소수죠. 소수기 때문에 그들을 뭘까요? 반드시 고립시키거나 비정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논의가. 예, 커뮤니티는 항상 그렇게 결론이 나게 돼 있습니다. 예, 안 그러면 뭘까요? 그 커뮤니티는 유지가 되지 않아요. 예. 자, 댓글들을 좀 보겠습니다. 아이 3학년 때 초등학교 영어 시작되면서 파니스를 떼고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 그룹 과외를 시작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여러 가지 얘기 나오다가, 자, 문제는 뭐냐? 결국 남은 건 뭐냐면 영어 울렁증과 자신감 상실뿐이야. 네.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교육은 정말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모든 교육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절실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모든 교육은 뭐냐,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학생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관심과 애정과 뭘까요? 세 번째, 기대가 있어야 돼요. 잘할 거라는 기대. 그러면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예, 들어오면 이 아이한테 필요한 것을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뭘까요? 그 아이로부터 끄집어내요. 그래서 그걸 도와줘요. 그럼 아이는 당연히 뭘까? 고마워하죠. 그죠? 예,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수익률이 떨어지거든요. 현저하게. 예. 그러면 소위 말하는 시스템, 교재, 예, 이런 걸로 뭘까요? 돌리죠. 예. 그럼 아이들은 그 중에서 뭘까? 몇 명 적응하겠죠? 몇 명 적응하겠죠, 확률적으로. 나머지는 뭘까요? 생각보다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수도 있는 게 사교육이죠. 예. 자, 이 사례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중학생 때 기본적인 교육 과정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다. 자식이 말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공부를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후 곤충학과 연관짓거나 곤충학을 공부하기 위한 요건으로 공부하니까 모든 공부가 즐거웠고 영어 공부를 통해서 곤충학 해외 저널을 읽거나 곤충학 커뮤니티에서 활동했고
수학 공부를 통해서 동물 생태학의 주로 다루는 수학적 모형을 이해할 수 있어서 모든 과목에서 좋아하는 관심사인 곤충과 연관성을 확장해 나가면서 결국엔 자연스럽게 새로운 지식 습득 자체를 즐기게 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만약에 사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국영수 애가 뒤처지는 걸 어떻게든지 보완하려고 하는 사교육. 과연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 에? 아니면 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정말 다른 도움이 필요한 걸까? 여기에 대한 진짜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초등학교 때 기본적인 학력이 명확하고요. 자기가 뭔가 다른 관심 분야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뭘까요? 거기 생기는 게 있겠죠. 배우는 게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식의 사교육은 거의 없어요. 뭘까? 일단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과목이 있죠. 자, 그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의 공부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에게 효과가 있는지 판단하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판단하려면 스스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스스로 해보지 않고 이런 것들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해보지 않고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배웠는데 저는 그때 정말 운 좋게도 학습법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어를 평생 써먹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잘 이해가 되고 너무 소중한 거예요. 시험은 당연히 잘 보게 되고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일본어를 한다는 말을 못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주로 소위 말하는 비문학은 제가 번역까지 하는데 소설책을 한번 딱 읽어보려고 하니까요. 이건 다른 세계예요. 완전히.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일본어 한다고 어려서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자기가 해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스로 잘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것과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은 같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겪었던 장면을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잠깐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재수생 상담하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재수생들이에요. 수능 시험 봤죠? 상담을 합니다. 야, 너 작년 수능 어땠어? 망했죠? 왜 망했어? 그냥 망했어요. 실수 많이 했냐? 맞출 수 있는데 그 실수가 도대체 뭐야? 자, 그러면 국어, 문학 실수 많았어? 비문학? 글쎄요. 야, 수학, 너 계산 문제 다 풀었어? 잘 모르겠는데요? 자, 영어, 너 영어는 잘하잖아. 근데 너 빈칸 추론 다 맞췄니? 글쎄요. 자기 파악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냥 시키는 것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요.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머릿속에 가득 찬 것은 다 불량품이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개념이야. 하나도 뭘까요? 제대로 된 게 없어. 제가 그래서 근데 이 친구들이 또 수업 태도가 되게 불량해요. 수업 태도가 왜 불량한지 아세요? 하도 좋은 수업을 많이 들어가지고 설명을 들으면 다 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앉혀놓고 야, 너 이거 원장님 저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딴짓한 거죠. 너 진짜 알아? 네. 덮어. 설명해봐. 한마디도 못해요. 그 제가 만든 말이 있습니다. 대치동 애들은 모르는 것도 없지만 제대로 아는 것도 없다. 이거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엄마가 나서가지고 앞에 우리가 질문 받죠. 얘가 계속 문제를 틀려. 그거 누가 고민해야 되죠? 근데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고민이 안 될까요? 시켜서 한 거거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서 한번 저녁 식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 근데 의외의 반응이 나와요. 표정을 보면 아시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뭐가 문제가 있나? 근데요, 이제 조만간 이제 시월들 가셔가지고 요리를 막 하실 거예요. 그죠? 의무적으로. 요리 노동을 하실 겁니다. 그죠? 근데 가족들이 맛이 없다 그럴 때 생각이 날까요? 뭐가 잘못됐을까 생각이 날까요? 아니면 누구 핑계 대기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패 경험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한데 어떤 아이들은 그 수없이 많은 실패 경험을 하면서도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어요. 왜? 핑계 댈 게 머릿속에 있거든요. 핑계 댈 게 머릿속에 있어. 항상 엄마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걔들요, 정신적인 불구자예요,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없다. 친구랑 싸웠어. 그 왜 싸웠는지 생각해 봐야 되죠. 근데 친구랑 싸워본 적도 없어,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심지어 저는 이런 아이가 봤습니다. 사랑과 우정을 진짜 구분하지 못하더라고요. 그거 구분해야 되죠. 특히 여자들은 구분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얘는 한 번도 뭘까요? 친구하고 우정을 나눠본 적이 없어. 그래서 우정이라는 게 책에 존재하는 단어일 뿐이에요. 경험이 없는 거야.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재수학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연애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자아이들이 그냥 무방비로 당해요. 왜? 살면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뭘까요? 황홀한 거야, 그냥. 한 방에 무너져요, 그냥. 그런 아이들 여러 명 봤거든요. 경험해봐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자, 그때 이제 아이들 잘 보세요. 지금 뭘 시켜야 될까요? 이번 겨울방학 때.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 때와 억지로 숙제할 때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근데 이제 이 숙제를 꾸역꾸역 하는 걸로 만족해야 될까요? 자,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싶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도움을 청하죠. 여러분들 지금 중간점검 하셔야 됩니다. 부모 효과 중간점검 꼭 하셔야 돼요. 엄마, 나 지금 수학이 좀 어려운데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 해야지 여러분들 제대로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엄마가 학습 취 좀 하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그러면 아이가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참 뭉기적거리죠. 이제 좀 하지? 또 이래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계신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병원이나 이런 데가 진단검사를 받았어. 그게 딱 이게 느낌이 딱 오나요? 예?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느끼는 게 분명히 존재하죠. 그리고 그거를 잘 설명해 주면 도움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뭐 학원 가든지 레벨 테스트를 하고 막 해. 진단도 막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사실 제일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수학이 지겨운 게 지금 심각하거든.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수학 공부방에 가면 그 이상한 아줌마가 그냥 징그럽게 시키는 거야, 그냥. 이게 난 미치겠거든? 그럴 수 있나요, 없나요? 충분히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또 앞에 이제,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대규모 어학원을 가면 끊임없이 아이들을 레벨 테스트로 압박을 가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자기보다 영어 못했던 아이가 레벨 테스트에서 그 다음에 학교를 추월한 거야. 그래서 나는 걔 꼴 보는 게 지금 싫어, 지금. 걔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거든? 학원도 가기 싫고, 영어 공부도 싫은 거야. 이럴 수 있나요, 없나요? 당연하죠. 그게 살아있는 아이들의 모습이죠. 근데 그런 게 진단검사 결과에 나오나요?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거든요. 얘를 어떻게 도와주죠, 도대체? 얘가 지금 고민하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정말? 자, 그때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낭여행할 때 패키지 관광 분명히 요구가 다르죠. 패키지 관광을 가갖고 이 역시 관광은 문제가 있어. 체험의 깊이가 낮아. 이러면 될까 안 될까요? 또 배낭여행을 가가지고 왜 이렇게 불편해? 여행은 좀 편안하게 좀 이러면 안 되죠. 자, 제가 볼 적에는요, 성장과정에 있는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은 패키지 관광일까요? 배낭여행일까요? 배낭여행이면 일정적으로 리스크도 안아야 되죠. 고생도 해야 되죠. 근데 부모님들 보면 배낭여행을 보내야 될 텐데 얘를 갖다가 완벽하게 준비해서 패키지 관광을 보내는 것 같은 거죠. 자, 그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도 3대 안 가고 가난도 3대 안 간다는 말 아시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기 경험들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한 경험들이 있죠. 자, 그립과 회복 탄력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자, 지가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고생스럽지만 해낼 때 길러지는 거겠죠. 아닌가요?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저거 기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때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공 경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성공 경험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되게 오염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이거 잘해보고 싶은 일이었어. 관심이 있으니까. 하다가 잘 안 돼. 안 돼서 되게 포기할까도 생각을 했어. 좌절 쪽으로도 많이 갔어, 내 마음이. 근데 누군가가 도움을 줬고 거기에 내가 힘을 얻어가지고 열심히 해서 성공했어. 그러니까 성공 경험에 필요한 조건이 있죠.
예. 성공 자체. 예. 예를 들면, 근데 반대로요? 내가 영어를 계속 만점을 받았는데, 학원 가서 뭐, 다 예상 문제, 기출 문제 다 뽑아주니까 쉽게 해가지고 만점을 받았어. 예. 어떤 게 진짜 성공 경험일까요? 예. 성공 경험에는 제가 볼 적에는요, 스스로 정말 잘해보고 싶은 마음, 기본적인 욕구가 있었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야 돼요. 안 된 거를 갖다 극복한 과정이 성공 경험이죠. 이게 진짜죠. 근데 쉽게 된 거지. 예. 저도 뭐 사실은 제 주변에 보면, 쉽게 돈 번 친구들이 좀 꽤 있어요. 예? 그런 친구들 지금 다 헤매더라고요. 저는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저는 버틸 자신이 있어요. 왜? 또 고생하는 거 두렵지 않고요. 그리고 뭘까? 낭비 같은 거 몰라요. 왜?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예? 예. 근데 제 주변에 보면 여전히 부모가 물려준 돈 가지고 여전히 사업 놀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사업을 놀이처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자, 잘 정리를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가볼까요? 사교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중 가장 중요한 건 뭘까?